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 IBM 보안사업부에서 기술영업을 총괄하고 있는 조가원입니다. 오늘 첫 시간 이렇게 간단히 고객들과 나눠보려고 하는,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하는 주제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보안의 위협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방금 사회자분께서 해커들이 더 앞서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보안의 위협이 변화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인공지능을 차세대 보안 전략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은 작년에 정말 모두를 놀라게 했던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의 랜섬웨어 사태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전에는 보안에 대한 사고가 발생했다, 뭔가 이슈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IT 센터의 작은 문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으로 인해서 모든 송유관들이 중지가 됐고, 저기 보시는 것처럼 실생활에 우리 사용 환경에서 주유를 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업은 수백억에 달하는 이런 몸값을 지불하고 혹은 위약금을 무는 이런 과징금을 무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인 즉슨 더 이상 기업의 보안 이슈가 단순히 IT의 이슈가 아니라 기업 전체의 이슈, 그리고 혹은 국가 산업의 이슈가 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26%와 1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빨간 숫자인 걸 보면 뭔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 IBM의 엑스포스라고 하는 보안 연구소가 있는데요. 이 보안 연구소에서 매해 이 사이버 보안에 대한 연구들 하고, 그리고 그 연구에 대한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Threat Intelligence Index의 작년 리포트에 의하면 전통적으로 1위를 차지하던 위협을 받는 지역, 유럽, 북미, 남미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이제 아시아가 최강자로 공격이 되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난 것은 오른쪽에 보시면 산업군별로 보면 이전에는 대부분 금융권의 고객분들에게 많은 보안의 위협들이 왔다라고 하면 첫 번째가 제조산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걸 의미할까? 물론 각각의 사용 내용들과 그리고 보안의 위협 상황들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저는 이 우리나라 산업 현황에도 굉장히 맞는 현황인 것 같아요. 아시아 지역에 왜 집중이 될까? 그리고 또 제조에 집중이 될까 하면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대표적으로 삼성, LG, 하이닉스 굉장히 많은 반도체를 비롯해서 현대차, 기아차, 삼성 이런 많은 그 제조 산업들이 있습니다. 아시아에 굉장히 제조 산업들이 많고 강하죠. 이 강한 제조 산업이 이제 스마트 팩토리나 여러 가지 기술의 발전, 디지털라이제이션에 힘입어서 점점 공격자들의 타깃이 되고 있고요. 그 타깃에 힘입어서 아시아도 점점 위협의 징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주로 공격을 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저희 이번에 안내문들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랜섬웨어가 1위로 독보적으로 굉장히 많은 공격을 하고 있고요. 랜섬웨어 이후에 보시면 서버 액세스가 나오는데 결국은 랜섬웨어나 많은 피싱이나 이런 경로들을 통해서 서버 액세스를 통해서 접근하는 많은 패턴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또 하나의 빨간 숫자들이 나와요. 41%라는 숫자는 사실은 밑에 숫자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숫자 같이 보이지만 전체 100% 중에서 얼마나 많은 공격이 저희 그 이니셜 피싱을 통해서 초기 감염이 됐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2204%는 어마어마하게 들리죠. 이 2204%가 바로 OT. 사실은 모드버스라는 특정 프로토콜에 대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만큼 시사적으로 OT 환경에 대한 공격이 작년 대비 엄청나게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146%는 클라우드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리눅스를 주로 이제 사용하시게 되는데 클라우드에서 리눅스 환경에서 나타나는 랜섬웨어의 유형들이 저렇게 146% 이상 증가한 것들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안의 위협 동향이 있는 것과 더불어서 또 우리가 다들 많이 뉴스에서도 보고 계시죠. 랩서스. 랩서스가 뭐지라는 고객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IT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가 대기업에서는 대부분 이 랩서스 때문에 기업 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예, 이 랩서스는 사실 기존의 랜섬웨어 공격이나 해킹 그룹과들은 조금 다르게 이제 서버 액세스, 내부 크리덴셜들을 이용해가지고 접근하는 케이스들이 발생했는데 보면 대표적인 우리 굴지의 기업들이 모두 도난되고 데이터 유출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공격이 많아지고 있고 또 우리에게 점점 집중되고 있는데 그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안 관제를 하고요. 여러 가지 보안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보안 운영을 함에 있어서 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것 중에 뭐라고 써 있냐면 false positive라고 써 있어요. 수많은 이벤트가 하루에도 들어올 텐데 그 들어오는 이벤트 중에 기업들이 확인했을 때 오탐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평균 84%의 오탐이 발생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봐야 하는 진탐의 데이터, 정탐의 데이터는 16%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저 많은 84%의 데이터들을 분별해내고 걸러내서 정탐을 보기까지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해야 되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솔루션도 하나뿐만이 아니죠. 여기는 이제 그냥 공구를 예시를 들고 있지만 기업의 보안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리서치 회사를 통해서 보면 60% 이상의 기업이 25개 이상의 솔루션을 쓰고 있다고 해요. 사실 몇 년 전에 하면 막 거의 80종까지도 쓰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비하면 25종은 굉장히 작게 들리지만 자, 보안 사고 하나 발생했을 때 1시간 내에 이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25종의 데이터를 봐야 한다면 그런 것들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과연 우리는 관제를 잘하고 있는가? 보안 운영에 문제는 없는가? 어떻게 하면 이런 이슈들을 고도화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점점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63%의 기업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을 고민을 하느냐? 아까 보신 것처럼 왼쪽에 운영 복잡도, 솔루션이 점점 많아지고 봐야 되는 환경도 많아지고 이벤트도 점점 많아져요. 아까 디지털 전환하면서 OT 환경에 점점 공격이 많아진다고 했죠. 클라우드 환경으로 인해서 또 수많은 이전에는 그 경계 보안을 했기 때문에 그냥 대내망에서의 접근들 그리고 대외에서 오는 것들만 일부 모니터링을 했다면 이제 오픈 환경의 클라우드에서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어떤 공격이 어떻게 우리에게 위협이 될지를 판단하는 것들은 굉장히 쉽지 않고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전사적인 가시성을 확보하는 것들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루션의 부분에 있어서도 관제 영역에 있어서도 관제를 물론 매일마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리의 관제 모델이 정말 어제 나온 제로데이 공격의 취약점을 다 반영하고 있느냐. 작년에 정말 모두를 고생하게 만들었던 로그4j가 얼마만큼 우리의 모든 유즈 케이스 안에 잘 식별이 되고 있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랜섬웨어의 공격들을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느냐고 보면 그런 공격의 발견이 쉽지 않게끔 저희들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복잡하고 그리고 공격은 점점 자동화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를 식별하는 것들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IBM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위협의 공격들을 더 빠르게, 해커보다 더 빠르게 한 발 앞서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인공지능의 영역, 그리고 자동화의 영역, XDR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예, 왼쪽에 보시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아까 제가 솔루션도 25종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업 보안 환경에서 봐야 될 요소가 굉장히 많죠. 엔드포인트부터 해서 네트워크, 클라우드, 계정, 데이터, 관제 그리고 점점 많아지는 것들에 대한 위협 인텔리전스 이런 정보들을 잘 수집해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내부자의 위협도 있고요. 외부의 위협도 있고 클라우드에 대한 위협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들은 어떻게 식별해야 되고 또 그 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위험을 인지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 뒤에 보시면
관제사의 샘플을 보시고 있습니다. 관제사의 화면을 보시면 대부분 한 화면 PC만 보시는 관제사가 없으실 거예요. 다 앞에 막 모니터가 4-5대씩, 그리고 저 앞에도 전광판에서 우리 뒷단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큰 월에서 모든 것들을 계속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시간으로 저 위협을 잘 식별할 수 있을까? 쉽지 않다는 거죠. 왜 쉽지 않을까요? 이렇게 봐야 될 요소가 많아요. 엔드포인트도 봐야 되고, 네트워크도 봐야 되고, 계정도 봐야 되고, 데이터도 봐야 돼요. 그런데 엔드포인트를 보는 솔루션 EDR 따로 있고요. 네트워크를 보는 솔루션 NDR 따로 있고요. 전체 로그들을 관리하고 있는 SIEM이 따로 있고요. 자, 이것들을 어떻게 이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동으로 하는 것들을 자동화할까? 소아의 영역이 있고, 또 외부의 인텔리전스, 기사의 인텔리전스, 엑스포스의 인텔리전스를 다 연결하려고 하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 솔루션들을 만약 우리가 체계적으로 하나의 플랫폼에서 같이 볼 수 있다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더 빨리 운영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XDR의 사상이고요. 이제 IBM은 이 XDR에다가 지금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인공지능의 주제들을 이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많은 영역들이 이제 있어요. 저희 IBM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국내에 또 글로벌 여러 업체들이 이런 보안의 솔루션들을 제시하고 있죠. 근데 또 한 번 생각해 보면 과연 기업이 하나의 솔루션 벤더를 가지고 쫙 쓰는 일이 가능할까? 쉽지 않다는 거죠. 예, EDR, 사이버 리즈, NDR, 다크트레이스, SIEM, IBM, 큐레이다, SOA, 레질리언트, 이렇게 가져오는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한눈에 볼 수 있을까? 그걸 가지고 연계해서, 연동해서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을까의 핵심이 요즘에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XDR, Extended Detection and Response라고 하는 영역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첫 번째 베네핏은 어떻게 전사의 내용들, 보안의 환경들을 가시화해서 볼 수 있을 것이냐,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냐가 있고요. 자, 이렇게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청나게 오탐이 많아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분석들을 어떻게 하면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임계점을, 자, 오늘은 네트워크가 10번 접근하면 정상인데 갑자기 100번 접근하면 비정상이고요. 오늘은 DB 서버에서 100건 조회하면 정상인데 갑자기 1000건 조회하면 비정상이에요. 이런 것들을 사람이 식별해 주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머신러닝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확인해서 특별한 이상 징후들을 분석해주고 그 안에서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액셔너블 아이템을 만들어주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XDR의 기술 안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기술을 통해서 유기적인 연계뿐만이 아니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그리고 이렇게 식별이 된 액셔너블 아이템은 자동화된 플랫폼을 통해서 프로세스와 또 오디시나 여러 컴플라이언스들을 자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들이 이제 또 하나 필요하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미래를 위한 오픈 플랫폼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클라우드가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환경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많이 끝나서 팬데믹, 엔데믹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우리가 업무하는 환경, 그리고 고객이 저희들에게 오는 환경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이제 직원들도 원격 근무들을 하고 있고요. 고객분들도 직접 대면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메타버스에서, 디지털에서 저희들과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를 우리가 늘 만들 수 있을 것이냐? 결국은 클라우드로. 그리고 좀 더 우리가 우리의 핵심 비즈니스에 집중하기 위해서 SaaS 솔루션들을 도입하면서 또 많은 클라우드의 도입들. 그러면 이렇게 클라우드 향으로 비즈니스가 발전할 때 우리 보안도 어떻게 클라우드 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한번 고려되어야 되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제 많은 XDR의 영역들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다 다뤄보진 못할 것 같고요. 어떻게 그러면 인공지능을 활용해야 하느냐, 활용할 수 있느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목표는 이 밑단의 그림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우리가 계획을 하고 이렇게 수행을 하자라는 목표를 세우면 결국은 모니터링을 해서 관제를 하고 그 이벤트가 왔을 때가 진탐이야, 오탐이야, 에스컬레이션을 해야 돼, 위협이 있어 라는 것들을 수행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심지어 얘를 24365,
왜냐? 밤에도 해커가 들어올 수 있고요. 공휴일에도 해커는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사람이 하던 부분들을 최대한 기계가, 기술이 자동화할 수 있게끔 만들고 우리는 좀 더 생산적인 일에, 좀 더 분석하는 일에, 좀 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해커보다 더 앞서 보완할 수 있을까에 대한 플랜에 더 집중하자는데 목표가 있고요. 저희 리포트에도 의하면 실제 이렇게 AI와 자동화에 집중하는 기업들이 뭐 70% 이상 이런 많은 효과들을 누리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인공지능이 필요한데 인공지능 맨 처음에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지능이 이제 뭘 해주는 거냐? 사람처럼 인지하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학습해서 추론하고 결과를 준다는 거예요. 뭘 학습하느냐? 자, 기존에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로그 정형화된 포맷들만 봤다고 하면 보안의 위협을 분석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저희 TI 정보들 얘기했죠. 여러 데이터베이스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베이스뿐만 있을까요? 자, 여기 보면 어느 블로그에 제가 다크웹에 정보들을 올렸습니다. 이런 정보 뉴스에 오늘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어떤 랜섬웨어에 당했습니다. 라는 정보들이 들어올 때 바로바로 이것들을 내가 식별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수집해주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비정형의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수집을 해서 그거를 필터링하고 그 안에서 정말 자연어 처리를 통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스키마화하는 이런 작업들을 인공지능이 하고 있고요. 이런 학습을 통해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이벤트들이 발생하면 관제사분들이 하는 것들 무엇이 있을까요? 바이러스 토탈을 찾아봅니다. 혹은 구글을 찾아봅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사례가 있었나, 진탐인가 이런 부분들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역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되면 AI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가능해질까? 저희들이 AI를 얘기하면 고객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저도 할 수 있어요. 1시간, 2시간? 저 30분 만에, 5분 만에 해요. 제가 이 그림이 사실 좀 복잡해서 제일 예시를 많이 드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오늘 스타벅스의 쿠폰을 받았다라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클릭을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스타벅스.com이 아니고 스타벅스.con이었어요. 그리고 피싱 사이트였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그 스타벅스.con이라는 사이트를 제가 딱 접속했을 때 오늘 찍힌 IP 어드레스는 1.1.1.1이었어요. 자, 그럼 이 로그를 보고 관제사들은 제일 먼저 뭘 하느냐? 제 PC가 이미 감염이 됐죠? 그러면 전사 내에 1.1.1.1을 접속했던 이력이 있는 모든 PC를 뒤집니다. 자, 이런 것들은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방화벽을 뒤지면 다 나올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한 달 전에는 이 해커가 1.1.1.1 IP를 쓴 게 아니라 10.10.10.10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늘 모니터링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어딘가 기록이 잘 남을까요? 사실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왓슨, 저희 인공지능은 이런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늘 분석을 하고 있다가 10.10.10.10도 이 해킹 정보야. 이런 아티팩트를 같이 주고 이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럼 저희는 1.1.1.1뿐만이 아니라 10.10.10.10도 다 뒤져서 아까는 ABC PC만 감염이 됐는데 봤더니 OPQ도 감염 대상이구나 라는 것들을 식별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이 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일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또 하나 그 랜섬웨어 하면 요즘 많이 관심 가지시는 것들이 EDR 영역일 텐데요. EDR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EDR가 이제 백신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할까를 따지면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백신은 알려진 시그너처 기반으로 저희들이 공격들을 대응한다면 대표적으로 EDR은 알려지지 않은 비헤이비어를 기준으로 해서 얘를 학습해서 머신러닝의 패턴을 식별해가지고 얘는 랜섬웨어야. 얘는 뭔가 위험 징후가 있어 라고 식별을 해주는 아이죠. 그럼 여기에 당연히 인공지능이 사용되겠죠. 패턴을 학습하고 우리의 위험 징후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바로 식별해주는 것. 근데 또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식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들 고객분들이 AI에 대해서 문의하시면 제일 먼저 기대하시는 것들은 식별도 있지만 얘를 찾아서 잘 분석해주고 대응할 수 있게끔 해주느냐에 대한 관심을 또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엔드포인트 영역, 랜섬웨어가 당했는데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라는 결과만 주고 대응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효용성이 훨씬 떨어지겠죠.
그리고 사용자들이 이런 것들을 보는 것들도 사실 쉽지 않은 환경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좀 더 이 AI 영역, 머신러닝의 영역이 대응의 영역까지 자동화시킬 수 있을까들이 이제 EDR 영역에서 이제 개발되고 있는, 그리고 더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의 활용 영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 이제 아까 저희가 오탐이 많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오탐을 식별하는 영역이 또 하나 이제 활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벤트들이 들어오면 이거를 이제 저희들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돌아서 얘가 진탐일 것이냐, 오탐일 것이냐, 90% 이상 얘가 오탐이다라고 생각하면 클로즈를 시키고 90% 이상 진탐이다라고 생각하면 에스컬레이션을 하고, 그러나 단순히 에스컬레이션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하면 고객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뭘 믿고 얘가 어떤 근거로 이게 진탐이다, 오탐이다라고 판단을 했을까? 그런 근거까지도 같이 식별해 주는 것들이 이제 또 하나 이제 AI 영역에서 적용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고요. 자, 이렇게 적용을 하고 난 이제 사례들을 간단히 제가 이제 짚어보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이 고객은 이제 그 유틸리티, 에너지 회사였고요. 근데 OT 환경에 어떻게 보안이 필요한가? 지금 국내 기업들도 이제 많은 부분 OT 보안에 대한 컨설팅도 하시고 이런 관제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정상 업무 시간 대비 밤이 되면 여러 다양한 교대조들이 관리하기도 쉽지 않고 업무의 일관성도 없고 이것들을 빠르게 식별하기 쉽지 않다라는 부분들로 이제 왓슨을 적용을 하신 케이스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밑단에 이렇게 까만 줄은 원래 로그에 의해서, 저희 인터널 데이터에 의해서 식별이 된 장보들이에요. 그런데 본넷 IP가 접속했습니다. 이것에서 끝나면 그냥 분석관 한 5개 정도 이런 관련된 것들이 지표들이 있어요라고 식별했다면, 왓슨은 그 정보를 가지고 쭉 분석을 해보니 저기 녹색으로 하면 된 50개 이상의 추가 지표들을 확인해 준다는 거죠. 이것들을 통해서 정말 위협이 되는 중요한 자산들을 좀 더 확인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이제 결과들이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외부 스캔, 요즘 쇼단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이 많이 오니까 스캔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저 초록색이 막 확산되면서 본넷 CNC 서버와 스팸 서버 뒤에 더 많은 캠페인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었다라는 정보들을 이렇게 왓슨이 같이 분석해 줄 수 있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좀 더 빠르게 식별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는 일관성이에요. 예. 낮 근무자들은 잘 하는데, 뭐 특정한 것이 아니라 밤에 근무자들은 상대적으로 낮에는 10명 있는데 밤엔 1명 있어요. 일관성 있게 더 잘 분석하기 쉽지 않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프로세스, 그리고 좀 더 통찰력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로 이제 효과들을 얻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사례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윈블던입니다. 윈블던 해마다 굉장히 많은 이벤트, 온라인 시청자들이 오는데, 그런 수많은 이벤트에 대해서 좀 더 60배 빠른 이벤트의 식별, 그리고 거기 안에서 정탐에 대한 식별 5배 더 많은 처리들을 할 수 있었다는 거고, 사고 없이 안전하게 대응했던 이런 결과들이 이제 AI의 적용 사례, 대표적인 사례들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뿐만이 아니라 SOC는 사실 관제 솔루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평균적으로 25종이라고 하면 어느 솔루션 하나하나를 누군가가 잘 모니터링하는 것들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보안 전문 인력들도 점점 없어지고 있죠. 그래서 뭐 저희 신문에도 났더라고요. 보안 인력 다 어디로 갔는가 이런 얘기 났는데, 우리 인력들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품질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면 우리의 SOC가 잘 관리되고 있는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관제하고 있다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시나 사고가 발생한다면 데이원에 바로 투입돼서 그런 전문 엘리트 팀을 통해서 페이션 지로를 확인하고 그것들에 대한 추가 침해 요소가 없는지들을 식별하는 이런 전문 침해 사고 대응 서비스, 그리고 당연히 관제 서비스, 그리고 그 외에도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랩서스가 예를 들면 우리 데이터 유출해 갔다고 했어요. 다크웹에 우리의 계정 정보들, 우리의 기밀 데이터들이 올라가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늘 분석하면서 우리에게 리포팅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위협 인텔리전스에 대한 더 충분한 확보들을 지원하는 저희 아이리스 서비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순히 관제를 하자, 잘 그래서 막자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위협보다 앞서 있을까들을 지원하는 여러 서비스들이 있고, 또 그 서비스의 기반에는 아래 보시는 것처럼 AI와 자동화를 통한 여러 플랫폼이 기반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우리가
관제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고도하면 좋을까들에 대한 부분들이 고민되신다면 그런 여러 가지 자문 서비스를 이제 요청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고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바로 전화하실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사고가 나진 않았지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제로 트러스트 환경들을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위어 플랫폼들을 잘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아이디어들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시면서 잘 관리하시고 또 해커보다 앞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이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보시는 기간이 되었으면 해요. 저희 오늘 그 초청장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500대 기업의 CEO가 우리가 3년 내에 사이버 보안이 가장 큰 위협이 될 거다. 우리에게 가장 어려움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이제 제 그 개인 그 소셜에다가 그 링크 하나를 달았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정작 그게 액셔너블 아이템으로 우리가 그래 중요하니까 이 리스크를 파악해서 어떻게 할지 보안에 대응을 하자라는 것들로 진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모두가 해커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그것들로 인해서 침해를 받을 수 있고 피해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부디 오늘 제 세션뿐만이 아니라 전체 세션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지금 보안의 운영 환경들, 관제 환경들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을까? 효율화할 수 있을까? IT 보안 마찬가지죠. 늘 챌린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전보다 효율화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도화할 수 있을까? 그 고도화의 목표, 효율화의 목표들을 인공지능과 자동화, 또 머신러닝, 그리고 여러 그런 서비스들을 통해서 조금 더 전문화하고 자동화하시는 그런 아이디어를 얻으시는 계기가 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제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